어제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 지붕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도 밤새 났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안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꼈어요. 이게 안개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안개비. 응. 안개비. 응. 그 상태예요. 아까는 진짜 집에서 여기 온실 보는데 온실이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제주도의 중산간 날씨는 사실 이렇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이런 날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에 무슨 영화더라? 스모그가 아니라 뭐더라? 하여간 있잖아. 미스트인가? 하여간 그런 그 약간 무서운 영화들 보면 이렇게 안개가 막 짙은 안개가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보이잖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 제주도 중산간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가 워낙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개나 뭐 이런 날씨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잘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 오면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든 날씨임에는 확실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날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어, 이런 날에는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원이라는 사람들은 뱀을 안 만나요. 이런 날에는 뱀이 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뱀 얘기하면 또 기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네, 비 오고 나서 햇빛이 쨍해지면 그제서야 나오거든요. 그제서야 나오는데 이렇게 부슬비 내리는 날에는 뱀들이 없어서 정원을 활보하기 참 좋답니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고, 그리고 또 일 안 해도 된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잡초를 매거나 하면 뽑히기는 더 잘 뽑히긴 한데 뿌리에 흙이 너무 많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양을 해도 너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정원 일보다는 안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비가 그치면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역시나 잡초 많아요. 여기도 제가 지난달에 한 2번 정도는 뒤집은 공간 같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잡초가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원일 하시는 분은 잡초는 죽을 때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없애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정원들 보면 진짜 잡초 하나 없이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정원들, 얼마나 가드너들을 몸을 갈아넣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제 정원이 초하류가 메인인 정원이라서 더 그러한 경우는 있어요. 이게 건목이라든가 수목 위주로 이렇게 된 정원들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또 초하류 정원도요 잡초 없이 관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처음에 밑작업을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초하류들이 언제나 한 1년생, 2년생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싫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얘네들도 초하류들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땅을 먹어나가거든요. 땅을 먹어나가고 이렇게 번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그 번지는 모습들이 이뻐서 초하류 정원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초봄이나 늦가을에 얘네들을 그 수꾼류들 있잖아요. 다년생 식물들이니까 수꾼류들을 싹 다 패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그리고 땅을 한번 다시 다 뒤집는 거죠. 땅을 다 뒤집어서 잡초도 없애고 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를 잡아주는 작업인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번지는 느낌들이 매해 언제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저는 그 느낌이 싫어요.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영역을 침범해서 번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두는 편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손을 굉장히 많이 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제 정원에서
비가 그치고 나서 제 1번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기보다는 1번은 아니지만 얘가 지금 뭐냐면 아가판서스거든요. 아가판서스. 여기 지금 이렇게 팥뿌리가 아니라 팥꽃처럼 올라오는 게 아가판서스예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지금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 품종이에요. 육지에 계신 분들은 키우기 힘든 그런 식물이죠. 왜냐하면 월동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실내에 키우시던가 아니면 겨울에는 캐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땅에서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온실에서 커다란 화분에 놓고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가판소스가 제주도에서는 그냥 도시 조경에서 가로수 밑에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해요. 월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 사람들 눈에서는 굉장히 고급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분들한테 너무 흔해 빠진 식물 중에 하나. 저희 정원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종자를 주셔서 파종을 해서 키워서 낸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덩어리째로 여러 군데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얘네들이 한 자리에서 한 6, 7년 정도 크다 보니까 지난 겨울에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거 파서 나눠야 될 타이밍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작년보다 꽃대 수가 적어지고요, 세력이 좀 약해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답니다. 수꾼류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난다고 계속 늘어나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얘네가 약간 비율을 따지자면 흥분의 집 자식들이 돼서요, 땅은 정해져 있고 영양분은 그대로 양이 정해져 있는데,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먹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싹 없어져요. 모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벌레들이나 병 같은 거, 바이러스의 공격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꼭 얘네들을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뿌리 상태가 남아있을 계절에 캐가지고 분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올해 꼭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요 덩어리만 해도 제 기억에 꽃대가 10개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얼추 세봐도 10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큰 덩어리도 좀 안 좋아졌어요. 제 눈에만 보여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비가 오기 전에 다알리아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알리아를 다알리아 스토리 하면 또 콧물 내면서 해야 되는데, 다알리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홀랑 다 날리고, 그리고 작년에 안 한다 하다가 또 미련이 남아서 육지에서 판매하시는 분한테 커다란 구근을 한 4, 5개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육지에 다정한 이웃께서 제가 다알리아 타령을 하는 걸 들으시고서는 좀 보내주셨어요. 본인 거를 이렇게 분식을 해서 구근을 나누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몇 가지 품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하여간 겨울에 제가 단도리를 해서요, 구근 덩어리로 따지면 한 6-7개, 작은 것들 한 6-7개에서 10덩어리 정도를 제가 한 400개 정도로 늘려놨어요. 그죠? 그 방법들이 제 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한 400개 정도로 늘려놓은 상태라서 그거를 지금 절화정원이 있는 데다가 다 심었어요. 심고 다는 못 심었어요. 벌써 아직 자리가 아직 모자라가지고, 그다음에 정원에다가 또 이제 옮겨놔야 되는데, 제가 다알리아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었는데, 몇 해 전에 가을에요, 여기 이 지역 뉴스에만 나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송당 위에 다랑시 오름 근처에 500원짜리 만한 그게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밤새도 아니고 제 기억에 한 30분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 정원이 초토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웃음만 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물론 이제 뿌리들이 살아만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일어나긴 했는데, 다알리아 같은 경우에 그때 너무 피해가 너무 컸어요.
이게 식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 지상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부까지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게 약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녀석들을 놓쳤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가드너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포기 상태로 정원에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뭐 내가 날씨의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해 할까 말까 또 했다가 또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다가 막 그러는데, 그래도 또 작년에 또 일을 벌렸습니다. 이쁘죠? 이게 견물망초라고 얘기하고, 나 이거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 이거 요새 잔디보다 번식력이 더 좋다고, 잔디 먹어나가는 식물이라고 많이 나오는 애예요. 많이 판매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게 꽃필 때는 좋은데 꽃 피고 나서 여름 지날 때 얘가 병이 많이 생겨요. 잎에 곰팡이성 병들, 곰팡이병이 많이 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저는 뭐 잔디 대용으로 쓰세요는 안 해요. 일부분은 괜찮지만 잔디만큼 정원을 다 덮는다던가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지피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피들이 먹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다 드러내는 작업을 안 해요. 취향이죠. 취향 차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먹어나가는 느낌. 여기도 지금 이제 올라올 거예요. 얘네들은 키 작은, 이게 분홍색이었나? 코레옵시스 계열들이거든요. 얘도 이제 뿌리로 번식하는 코레옵시스인데, 얘네가 이제 땅을 먹어 나가요. 천천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비가 와서 수국들은 신났고요. 그죠? 이제 목수국 계열 중에 요런 계열들은 좀 일찍 펴요.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네. 목수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품종을, 남편 이름도 잊어버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기생초라고 부르는 코레옵시스, 키 큰 코레옵시스 계열들, 노란색하고 오렌지 계열로 꽃이 피는 애들인데, 워낙에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어린 모종일 때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할 때 적당히 훑어내야 돼요. 네,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해요. 예. 근데 얘네 꽃 피기 시작하면 또 너무 이쁘거든요. 흔한 식물이지만 흔하기 때문에 또 이쁜 거예요. 이런 애들을 뽑아냈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뽑아내요. 조금만 있으면 꽃 피는 거 아니까. 저도 미련의 동물인지라. 네. 요거 스토케시아, 굉장히 강건한 식물이에요. 죽으라고 해도 안 죽고. 얘도 코레옵시스인데 얘가 썬빔인가 자그레브인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피면 알 것 같아. 썬빔 같다. 그다음에 제가 그라스류들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축혀 세워주는 애들 중에 하나. 지브랄로 무늬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얘 왜 병난자고 하는데 저는 이 무늬가 이뻐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아이고, 비가 조금 더 굵어지네요. 저거 유칼립투스까지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요거 아까 계속 보여드렸는데 보리사초예요. 요거 많죠? 유니폴라라고 얘기하는 거. 얘 씨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솔직히 초보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관리 못해요, 절대. 이쁘긴 진짜 이쁜데 유칼립투스는 4월이나 5월 달에 강전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주도 얘기예요. 육지에서는 절대 외부에서 월동이 안 되니까. 얘는 씨 파종에서 한 7년, 8년 정도 된 애예요. 속성수고 위를 엄청나게 매해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데 가을에 강전정하면 절대 안 되고요. 4월이나 5월 달에 심각할 정도로 강전정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름 내 이쁘게 모양이 올라와요. 새순이.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잠깐
켰어요. 그래서 편집이라고 해봐야 이거 통으로 편집할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리만 그냥 꿰만 들었어. 막 이쁘게 안 할래. 귀찮아. 기록용이니까. 자, 수국 집주마는 수국입니다. 많아야죠. 자, 이렇게 비오는 안개비가 내리는 6월달 아침에 6월 초 아침에 송당나무였습니다. 언니, 뭐 가르쳐. 자, 눈 좀 떠, 눈 좀 떠.